때 1번 봅시다. 1번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 건물을 같은 연도 중에 양도 시기를 달리하여 양도한 경우 기본공제는,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기본공제가 문제 키고요. 그리고 포인트는요, 같은 연도에 판 겁니다. 같은 연도. 같은 연도니까 동일 과세 기간에 팔았죠. 동일 과세 기간에 몇 개 팔았냐면 2개. 2개 팔았는데 판 것이 부동산 그룹이죠. 부동산 그룹이니까 얼마 공제? 250만 원 공제한다. 라는으로서 맞죠. 이제 이 내용을 문제상으로서 변형해 볼게요. 변형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연도에 양도한 경우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이다. 틀린 거예요. 그때는 다른 연도이잖아요. 각각 250만 원이에요. 연도가 다르니까요. 그런 이유로서 될 것이고요. 그냥 다시 2번에서 국내 거주자가 토지와 주식을 양도한 경우 각각 발생한 결손금은 이를 통산한다. 틀렸죠? 통산하지 못해요. 이 내용이 20회 때 나왔잖아요. 이 나왔으니까 이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29회 때 나옵니다. 작년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요, 항상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저기에서 29회 때까지 한번 봐볼까요? 페이지, 뒷페이지 폈다가 다시 올게요. 여기에서 146페이지. 물론 문장은 다르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자, 거기에서 1번 보시면 기출문제 1번 나오죠? 거기 선다 1번 갑시다. 선다 1번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 취득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 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 취득 권리도 부동산에 끼이죠.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니까 토지하고 같이 그룹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공제할 수 있다 없다? 공제할 수 있겠죠. 이 공제할 수 있다는 말이 바로 양도 차손이 발생할 때 합친다는 뜻이에요. 그 내용으로서 1번에 대한 내용은 틀렸죠. 1번 틀렸죠. 이런 내용으로서 이제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은 잘 풀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요약집에 있는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은 1회부터 29회까지 다 있어요. 그랬으니까 그 내용으로서 공부하시면 돼요. 기본서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또 기출문제집보다도 훨씬 더 많게 적어진 것이 요약집이니까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이고요. 다시 이제 페이지 앞으로 오셔서 138페이지에서 연간 문제 봅니다. 연간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잘못된 것은 돼 있어요. 1번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 입주권에 대해서 적용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에서 1세대 3주택으로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할증 세율이 적용된 경우는 조정지역 주택 나왔죠? 그랬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은 기본공제 나왔죠? 기본공제에는 미등기라는 단어가 없으면 공제가 됩니다. 2번 맞는 문장이고요. 3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보유 3년 이상인 토지, 건물, 입주권 맞고요. 4번 기본공제는 보유 1년 이상인 양도자산에 대해서 적용한다. 자, 여기서 문제 키는 뭐냐면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보유기간과 한계가 없어요. 하루 보유하고 양도하더라도 미등기를 제외한 모든 자산에 대해서는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유 1년 이상인 자산에 대해서 적용돼서 틀렸죠. 4번이 답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드렸고, 자, 이제는 기본공제 살펴봤으니까 140페이지에서 5가로에서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니까 산출세액 나오죠. 자, 이렇게 기본공제를 하여 줬음으로써 과표 나왔어요. 과표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세율 곱합니다. 세율을 곱해야 산출세액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율로 갑니다. 세율로 가는데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부동산에 관한 세율에 대한 내용과 주식에 관한 세율, 파생 상품에 관한 세율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주식에 관한 세율에 대한 내용과 파생 상품 세율은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어지니까 그 내용은 알 필요 없이 부동산 세율을 기억하시면 돼요. 부동산 세율에 대한 이유로서 개정되기 전 내용으로서 가볼 때에 일반적으로 6%부터 38%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내용이 일반적 경우입니다. 자, 이에 대한 내용으로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투기 억제 기능이 있어요. 투기 억제 기능이 있으니까 투기적 내용이었으면 요 끝세율 38보다 높여서 세율을 정해주면은 투기를 억제할 수 있어요. 그런 내용으로서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의 세율에 대해서 법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봅시다. 보유 1년 미만이다. 보유 1년 미만 된 부동산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하였으면 아주 작게 보유하고 팔았죠. 아주 작게 보유하고 팔았으니까 이때는요 투기예요. 투기적 내용이니까 38는 어떻게 해요? 높여요. 높여서 이때에 대한 내용은 50%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보유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이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 경우에 대한 내용은 보유 1년 미만보다는 투기가 덜 하죠. 하나 일반적 이 경우보다는 투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8보다는 높이고 50보다 낮추면요. 숫자 나오겠죠. 숫자 40 나옵니다. 40% 이렇게 적용돼요. 그리고 보유 2년 이상이었으면 정상적 거래입니다. 보유 2년 이상이었으면 정상적 거래로서 6%부터 38%까지의 누진세 이렇게 된 것은 3년 전 내용입니다. 3년째 이렇게 개정이 되는데요. 개정될 때 요 38%는 그대로 놔둬요. 놔두고 끝 구간을 하나 신설시켜요. 끝 구간에 대한 내용이 42%입니다. 우리는 그 구간 내용을 전부 다 알 필요 없이 이제 아는 것은 6%부터 42%의 누진세율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이 내용이 일반적 경우의 세율입니다. 이게 일반적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6년 전으로 갑니다. 6년 전 가볼 때에 박근혜 대통령 때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에서 주택 경기가 침체됐습니다. 침체되니까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택을 사라고 부추겼어요. 사라고 부추긴다는 것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놈도 낮춰주고요. 파기금 유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세율을 낮춰줍니다. 그래야 파기금 유도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주택 경기가 활성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서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춥니다.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문제 푸는 요령으로서 문장을 쭉 가볼 때에 주택 단어가 있는가 없는가 보세요. 주택 단어가 있다면요. 그때는 한 단계 낮춘다. 주택 단어가 없으면요. 요 일반적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한 단계 낮춘다. 이렇게 했으니까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된 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한 단계 낮춤으로써 원래는 50 가야 되는데 40 갑니다. 40%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보유 1년 이상이었다. 1년 이상이었다. 이때에서는 한 단계 낮춤으로써 6%부터 42%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류로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주택에다가는 이제 하나가 더 끼워줘야죠. 끼워준 게 뭘까요? 입주권. 입주권이 왜 낄까요? 이게 소유했던 종전 주택이잖아요.
소유했던 정전주택이니까 입주권이 끼어 들어갑니다. 이런 일로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들어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 와볼 때에 서울 아파트예요. 서울 아파트에 대한 일로서 마포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강북 쪽에 있는데 그때 아파트에 대한 현재 얼마가 냐면 34평 이 정도 된 평수에 대한 내용이 14억, 15억 갑니다. 또 강남 쪽에서 아파트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한 20억 정도 갑니다. 어떨까요? 올라도 너무 올랐죠. 너무 올랐으니까 이제 가격 조정을 해줘야겠다라는 일로서 조정지역에다가 넣어줘요.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세율을 높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조정지역이란 말이 있다면 그때는 할증됩니다. 조정지역 내에 1세대 2주택이었다고 한다면 그때에 대해서 세율은 주택 세율에다가 10% 할증을 시키죠. 10% 할증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조정지역 내에 1세대 2주택 중 보유 5개월 된 주택을 양도하다 이렇게 나왔으면 먼저 주택 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주택 세율에 대한 이유로서 보유 1년 미만이니까 한 단계 낮춰서 40 가겠죠. 그럼 40 이거 조정지역이죠. 조정지역에 2주택이었으니까 할증 10% 할증됨으로써 10%를 더해주니까 50% 이런 이유로서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또 조정지역 내에 1세대 3주택이었다고 한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20% 할증입니다. 20% 할증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조정지역 내에 아파트 분양권이다. 조정지역 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내용은 보유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입니다. 그럼 이제 구별점 아시겠죠? 구별점에 대한 뭐였을까요? 조정지역. 조정지역이란 말이 있다면 그때에 대해서 2주택이었으면 10% 할증, 3주택이었으면 20% 할증, 조정지역이라는 말이 있으면서 아파트 분양권 나왔으면 그때는 50%입니다. 하나 조정지역이라는 말이 없다면 그때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내용은 여기 일반적 내용이 들어갑니다. 일반적 내용으로서 보유 1년 미만이었으면요. 50. 보유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이었으면 40. 이렇게 합니다. 그럼 포인트 아셨겠죠? 포인트는 뭐였어요? 조정지역. 라서 나올 것이고 포인트를 잡아줘야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는 참 쉬워요. 이 포인트를 잡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믿음기다. 믿음기에 대한 내용은 법 어겼죠? 법 어겼으니까 이건 아주 높여요. 믿음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아주 높여서 70%가 갑니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내용은 투기예요. 투기에 대한 이유로서 여기에 대한 나대집니다. 나대지니까 이때에 대해서는 각 구간마다 10%씩을 더해줘요. 그러면 6% 구간에다가 더한다면요. 16%. 그리고 끝구간에다가 더한다면 42%에다가 10을 더하니까 52%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아까 했던 내용으로서 기타 자산. 기타 자산에 대한 내용은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누진세율입니다. 그리고 국외 자산. 국외 자산에 대한 내용도 등기 따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나라에 대해서 법을 어겼는지 어기지 않았는지 우리가 간섭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등기 따지지 않고요. 보유도 따지지 않아요. 왜? 투기인지 투기 아닌지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외 자산에 대해서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보유에 관계없이 6%부터 42%까지의 누진세율입니다. 이제 아는 것으로서 여기 국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국외 단어 보자마자 세율은
누진세율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줘야 여러분들이 화장발에 안 속아요. 안 그러면 화장발에 속아가지고 재꼴 당합니다. 맞고 삽니다. 그러니까 안 맞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거기에 대한 여러서 한번 하여 볼 때요. 이렇게 해보죠. 미등기 국외 토지를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였을 때 세율에 대한 내용은 70%다 나왔어요. 어떨까요? 자, 여기에서 국외란 하나 나왔죠? 이거 나왔으니까 이때 세율은 뭘로? 누진세율. 70%가 아니라 누진세율입니다. 6%부터 40%까지 누진세율이다. 이런 일로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외란 단어가 나왔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누진세율이다. 이런 일로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세율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제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살펴봤으니까 문제로서 또 보죠. 문제 볼 때에 141페이지에서 밑에 기출문제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1번 등기된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 표준의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 자, 세율 옳은 것 돼 있죠. 거기에서 1번. 거기에 쭉 가니까 주택 나왔죠. 주택 나왔으니까 한 단계 낮춘 내용으로 가야죠. 여기는 1년 이상이니까 누진세율 가야 되겠죠. 1번 틀렸고요. 2번 갑시다. 2번에서는 거기에 쭉 가볼 때 주택 단어 없죠. 주택 단어가 없으니까 일반적이다 맞추면 돼요. 여기에서 2년 이상 됐으니까 이때 대한 내용으로서는 정상적 내용으로서 6%부터 42%까지 누진세율 가겠죠. 틀렸고요. 3번에 대해서 쭉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주택 단어 없어요.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10개월 보이니까 보유 1년 미만이죠. 이때 세율에 대한 내용은요. 50. 맞죠? 답은 3번. 4번에서 1세대의 3주택으로서 조정지역. 여기는 조정지역이란 말이 있죠. 그랬으니까 먼저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요. 주택 세율에 대한 이로서 6개월 보이니까 1년 미만 됐음으로써 40 갑니다. 거기에다가 조정지역에서 3주택이니까 20% 할증, 20%를 더해주면요 60% 되겠죠. 그런 이유로서 4번 틀렸고요. 5번에서 아파트 분양권 양도, 조정지역이라는 말 없죠. 없으니까 이때는 일반적 경우에 대한 이유로서 보유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에 대한 이유니까 40% 갑니다. 5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5번 문제 갑니다. 밑에 5번 문제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세율 설명으로서 옳은 것 돼 있죠. 옳은 겁니다. 1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1번에 대한 이유로서 주택 단어 없죠. 일반적 경우로서 보유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에 대한 이유니까 40에 대한 이유로서 맞죠. 그 다음에 2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주택 단어 있어요. 그러면서 조정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택에서 세율을 먼저 정합니다. 보유 1년 미만이니까 40. 거기에다가 조정지역 내 2주택이니까 10% 할증. 그러면 50 되겠죠. 2번 틀렸고요. 3번에서 미등기 국외 나왔죠. 국외에 나왔으니까 이때에 대해서 세율은 누진세율. 3번 틀렸고요. 4번에서 비사업용 토지 나왔으니까 각 구간마다 10%를 더합니다. 16%부터 52%까지 누진세율가야 맞습니다. 4번 틀렸고요. 그리고 5번에서 조정지역 아파트 분양권 나오면서 조정지역이 있으니까 보유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 일률적으로서 50 가야 되겠죠. 5번도 틀렸네요. 자, 이런 내용으로서 세율까지 봤어요. 이제 세율까지 살펴봤음으로써 해당된 세율을 거보면 산출세액 나올 거예요. 이 산출세액에 대한 내용으로서 계산, 구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에 맞추면 세액 금액을 산출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맞춰봅시다.
자, 여기서 맞춰볼 때 여기 대한 내용 쉬운 것부터 할까요? 어려운 것부터 할까요? 만약에 어려운 거라고 말씀했으면 여기에서 다른 학원에서요 강의할 때 제가 학원은 몇 개 나가냐면 11개 나가요. 11개 나가는데 11개 학원에서 어떤 학원에서 저한테 어려운 것부터 합시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했습니다. 원래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의향을 존중하거든. 그래서 그대로 해줬어요. 그러면서 재개발된 그 주택에 대해서 양도했을 때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글로 갔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재개발되기 전 양도차익 산정하고 재개발된 후에서 양도차익 산정해가지고 두 개 합치는 겁니다. 그 내용을 했어요. 그 내용을 했더니 아예 멘붕돼가지고 보도 않더만요. 그 다음에 쉬운 거 했더니 그때부터 맨 처음에 멘붕됐으니까는 그 멘붕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아이고 나는 몰라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는 쉬운 거 하자고 말씀드렸으니까 쉬운 걸로 합니다. 그게 낫겠죠? 쉬운 걸로 해드리는데요. 이렇게 해보죠. 보유 2년 된 토지를 양도하다 이랬어요. 이랬을 때 이 양도 차익에 대한 내용은 실가에 의해서 산정합니다. 실가에 의해서 양도 차익 산정되었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된다 안 된다? 다시 합시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이론상으로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계산 구조니까 어떤 사람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로 할 것만인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론만 하시면 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론으로서는요. 토지, 건물, 입주권으로서 보유 3년 이상이 되고 토지 건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미등기는 제외. 또 토지 건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조정지역 내에 1세대 2주택 이상의 할증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외 나옵니다. 또 입주권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조합원으로부터 취득된 입주권은 제외. 제외된 걸 뺀 나머지 토지, 건물, 입주권에 대해서 보유 3년 이상하고 양도했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된다. 그때 금액 산정은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여기서 조심하실 점.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율을 곱하는 거지 양도 가액이 아니다는 것. 그 내용으로서 조심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과세대는 1세대 1주택 과세대는 1세대 1주택이 있으니까 이 1주택은 고가주택을 말합니다.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이었으면 양도 차익 곱하기 80% 고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상가 그리고 나대지 비사업용 토지, 2주택, 3주택 이 내용에 대해서는 15년 이상이었으면 양도 차익 곱하기 30%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상 앞에 있는 숫자에다가 2%씩 곱한다. 그런 것으로서 알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15년 이상이고요. 고가 주택, 1주택으로서 고가 주택인 경우는요. 10년 이상입니다. 그까지도 같이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구별해 본 상태로서 여기다가 대입시켜 보니까 여기다 토지는 들어갔죠. 토지는 들어갔는데 보유가 3년이 안 됐어요. 3년이 안 됐으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불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공제. 기본공제 어떨까요? 기본공제. 여기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론적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 공제한다. 이 연에 대한 내용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말하니까 보유기간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내용으로서 나올 것이고 미등기를 제외한 모든 자산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다. 미등기라는 단어가 있으면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등기라는 단어가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제하는 방법은 소득별로 공제합니다. 소득별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해서 250만 원, 주식은 주식끼리 해서 250만 원 되는 것이고 또 순서대로 공제한다.
라는 예로서 나와주면서 양도 차손과 양도 차익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합친다. 주식은 주식끼리 합친다. 라는 예로서 되는 거고 그리고 다음 연도로 이율공제되지는 않는다. 라는 예로서 나와주죠. 그리고 국외 자산은 국내 자산과 별도로 기본공제 적용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 내용을 여기다가 대입시켜보죠. 대입시켜보니까 여기에서 토지죠. 믿음기란 말 없죠. 그러니까 기본공제 적용이 된다. 라는 예로서 250만 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세율. 세율에 대한 예로서 보니까 여기에서 보유 2년 이상이죠. 주택이란 말 없죠. 없으니까 이때는 일반적 경우. 일반적 경우의 세율에 대해서는 보유 1년 미만이었으면 50. 보유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이었으면 40. 2년 이상 됐으면 6%부터 42%까지 누진세율이고요. 그리고 주택 단어가 있으면 그때는 한 단계 낮춘다. 보유 1년 미만이었으면 40. 보유 1년 이상이었으면 6%부터 40%까지 누진세율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택이 나왔는데 조정제라는 말이 있다. 그럼 그때에 대해서 2주택이었으면 10% 할증, 3주택이었으면 20% 할증, 조정지역 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는 보유기한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서 50%로 되고요. 미등기란 말이 있으면 그때는 70. 하나 조심하실 점으로서 국외란 말이 있으면 그때는 등기 여부 따지지 않고 보유 따지지 않는다 하겠으니까 국외의 단어 보자마자 세율은 누진세율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자산도 마찬가지 누진세율이고요. 그리고 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내용은 각 구간마다 10%씩 더한다. 16%부터 52%의 누진세율 됩니다. 이제 이 내용을 여기다가 대입시키니까 여기에서는 주택 단어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일반적 경우로서 2년 이상 됐으니까 6%부터 40%까지 누진세율 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다시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유 3년 된 토지를 양도했다. 이랬으면 실가에 의해서 양도차익 산정하겠죠. 그리고 장기 보유 특공제 적용된다 안 된다. 여기에서 토지 들어가죠. 보유 3년 됐죠.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는데 이때 적용에 대한 이로서 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은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율은요. 이상 앞에 숫자 3에다가 2를 곱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6%가 되겠고요. 그리고 소득 금액 나왔으면 기본공제는 적용이 된다. 믿음기란 말 없거든. 적용이 된다. 이런 이유로서 되는 것이고요. 얼마냐면 250만 원. 부동산 그룹에 들어갔으니까 250만 원 적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율에 대한 내용은 주택 단어 없죠. 없으니까 일반적 경우로서 2년 이상 됐음으로써 6%부터 40%까지 누진세율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서 되는 것이고 또 다시 조정지역 내에 1세대 2주택으로서 보유 3년 된 그 주택을 양도하다. 이렇게 하였으면 자 여기에서 실가에 의해서 양도차익 산정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내용은 조정지역 주택 말해왔죠. 그랬으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불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공제는 이 문장에서 믿음기란 말이 없죠. 없으니까 적용이 된다. 부동산에 대한 이로서 250만 원 공제되고요. 그리고 과표 나왔으면 세율 곱해줘야죠. 세율에 대한 이로서는 여기에 대한 이로서 주택에 대한 세율로서 볼 때 보유 1년 이상 됐으니까 6%부터 40%까지 누진세율 됩니다. 그리고 조정적이니까 그 해당되는 세율에다가 10%를 더한다는 얘기예요. 10% 할증된다라는 이유로서 나오게 되겠죠. 이런 이유로서 세금액을 산출됩니다. 세액 산출되고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해보죠. 보유 15년 된 미등기 토지를 양도하다 이랬어요. 이랬으면 여기에서 양도 차익은 실가에 의해서 산정되겠죠.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된다 안 된다. 저기에서 어떤 말이 있어요? 믿음기 말이 있으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불되고요. 그리고 기본공제도 믿음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불됩니다. 적용 불되고 세율에 대해서 믿음기에 있으니까 70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과세 표현에다가 세율을 곱해주면 산출세액 나오죠. 요 산출세액 가지고 예정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로서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에 믿음기산 양도하였으니까 장기보유공제 적용되지 않고요. 기본공제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결국적으로서 믿음기산 양도했을 때 산식은 양도 차익은 이꼬르 과세 표준 요 산식이 나옵니다. 요 산식에 대한 이유로서 기본세는 없으나 거의 요약집에다가 적어놨어요. 143페이지로서 볼 때에 위에서 믿음기 자산 양도의 경우 해가지고 믿음기 자산 양도의 경우는 과세 표준은 이꼬르 양도 차익 이 산식이죠. 그리고 양도 차익 밑에다가 적으세요. 적는 것은 양도 가액 마이너스 필요 경비 이걸 적으세요. 양도 가액 마이너스 필요 경비. 양도 차익을 산출할 때는 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기에 따라서 적용되지 아니한 것까지 같이 가볼 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되지 않고요. 기본공제 적용되지 않아요. 또 원칙적으로 비과세랄지 감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납. 자, 여기에서 볼 때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서 물납이 인정되는 세금은 재산세만 인정이에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물납 규정이 없잖아요. 그럼 물납도 적용되지 않는 내용으로서 나옵니다. 그럼 원래 적용되지 아니한 것은 몇 개냐면 4개입니다. 4개인데 혹시 몰라서 물납까지 적어준 것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4개에 대한 내용이니까 오지선다 만들기 참 좋아요. 적용된 걸 끼워주면은 거기에서 오지선다 돼요. 적용되는 것으로서 필요경비 적용됩니다. 자, 보세요. 양도 차익을 산정하려면은 뭘 빼야 되겠어요? 필요경비를 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경비는 적용이 됩니다. 필요경비 적용된다. 이 내용이 여러분 시험에서 7번 출제예요. 그 내용으로서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물론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도 적용되는 건데 그 내용은 모르셔도 되고요.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분납입니다. 분납이란 말은 분할 납부죠. 이제 국가의 입장으로서는 분할해서 징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믿음기 자산을 양도했을 때에 징수해야 되니까 당연히 분납 규정도 두는 겁니다. 분납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동그라미 1번 믿음기지만 믿음기로 보지 아니한 자산 이 법이 왜 나왔겠는가? 나왔던 원인을 봅시다. 그 원인에 대한 이유로서 볼 때 어떤 사람이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했어요. 양도했을 때 담당했던 세무 공무원이 이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사람과 절실한 친구예요. 그럼 절실한 친구였으면 세무 공무원은 이 아파트 분양권은 어차피 등기할 수 없는 거다. 믿음기로 보지 않을래 하면서 70%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다시 이제 이 내용에 반대로 합시다.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했던 사람과 담당했던 세무 공무원이 악연이었어요. 담당했던 세무 공무원은 예전부터 너 한번 언젠가는 나한테 걸려라 하고 아침마다 교회에 가서 절에 가서 또 성당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걸리지. 날마다 기도하니까. 그럼 이제 걸렸어. 걸렸다면 너 잘 걸렸어. 이거 믿음기야. 믿음기가 세율은 70%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떠한 법이 없음으로 인해서 담당했던 세무 공무원들에게 재량권 줍니다. 그 재량권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에서 나오죠. 믿음기지만 믿음기로 보지 않는 자산. 이렇게 적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내용으로서 볼 때 문장으로서 하여 본다면 믿음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믿음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옆에 적어진 내용이 믿음기지만 믿음기로 보지 아니한 자산이 적어졌어요. 그랬으면 이 내용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요. 등기 된 걸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된다 안 된다? 부동산이었으면 적용되겠죠. 적용이 될 것이고요. 기본공제는요. 부동산이든 부동산이 아니든 관계없이 적용이 된다. 왜? 등기니까. 그래도 되겠죠. 이런 이유로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율은 70% 적용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이유로서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믿음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믿음기 제외 자산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서 여가 적어져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떨까요? 당연히 믿음기. 이러도 되겠죠. 믿음기로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되지 않는다. 기본공제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으로서 믿음기 제외자산, 믿음기지만 믿음기 보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으로서 가장 대표적 내용이 장기 할부 조건이에요. 자, 여기에서 장기 할부 조건 이 말이 나오면 뒤에서는 계약 조건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이 말은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어지니까 그 내용 볼 필요 없이 장기 할부 조건 이 말만 보자마자 믿음기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내용이 아파트 분양권의 의미입니다. 장기 할부 조건이 아파트 분양권의 의미예요. 그럼 아파트 분양권은요. 등기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없잖아요. 할 수가 없으니까 불가피한 사유로서 믿음기지만 믿음기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법원 결정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그래서 법원 결정에 의해서 등기할 수 없도록 만들었죠. 그럼 등기할 수 없는 내용으로서 이건 불가피한 사유예요. 불가피한 사유니까 믿음기지만 믿음기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혜택 증가예요. 혜택 증 내용은요. 꼭 그 단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1세대, 1주택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 무허가 요 두 단어가 있어야 믿음기지만 믿음기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1주택이라는 단어와 무허가라는 단어가 둘 다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요 두 단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여기 믿음기라는 단어 있었을 때 그건 뭘로? 믿음기가 됩니다. 두 단어가 다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예전 내용입니다. 예전에 연로하신 분들, 예전 연로하신 분들은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안 계시는데 그분들은 우리보다도 세금 납부하는 걸 더욱더 싫어했어요. 더욱더 싫어했으니까 이제 주택을 신축하여 놓고 허가받지 않습니다. 세금 안 내려고요. 세금 안 내려고 허가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세금은 납부하였습니다. 하나 자기의 기분만 세금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만 느꼈다 뿐이에요. 왜 세금은 납부했냐면 세법에 대한 내용은 사시과세죠. 사시과세니까 무허가에 대한 내용도 과세됩니다. 그럼 무허가 주택을 보유했다면 적용되는 세금은요. 재산세. 재산세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산세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재산세 고지서를 받자마자 세금 나왔네 하고 이 세금이 어떤 세금인지는 모르고요. 또 전기요금 나와도 이게 어떤 건지는 모르고 그 기간에 납부합니다. 아닙니까? 솔직히 딱 까놓게 합시다. 여러분 안 그럽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 재산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무허가에 대한 내용 어떻게 알기래 여기에 대해서 과세하는가라고 궁금할 거예요. 무허가에 대한 내용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인구가 별로 없을 때는 담당의 세무 공무원이 그 동네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다가 주택을 신축하고 있었으면, 건물을 신축하였으면 그 집원을 알고 사무실 들어와서 건축물 대장하고 비교합니다. 비교해 보니까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그럼 뭘까요? 무허가. 무허가 대장을 따로 만들었어요. 따로 만들어가지고 무허가 대장에다가 계속 기록을 하여서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냐? 지금은 매년마다 항공 촬영합니다. 매년마다 항공 촬영하니까 이제 전년도과 항공 촬영과 올해 년도의 항공 촬영을 비교하게 되면 그때 전년도에는 없는 장소가 올해 게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거 무허가예요. 무허가로서 그 내용을 밝혀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럼 무허가에 대한 일로서 보유하고 있으니까 과세하겠죠. 세금 납부한다는 얘기예요. 세금 납부하는데 자기의 기분만 세금 안 냈다 뿐입니다. 자기 기분만 세금 안 내면서 이제 이 내용을 자랑해. 나는 세금 안 내. 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도 그래? 그게 사실인 모양이구나 하면서요, 이 사람도 주택을 신축하여 놓고 무허가로 둡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주택을 신축하면서 무허가로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만 양성화 시킵니다. 하나만 허가 받은 걸로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이니까 어때요? 1주택 나오겠죠. 어땠을 때 허가 받은 해줘요? 무허가일 때. 그래서 이 두 단어가 다 있어줘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믿음기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정도 하였으면 여러분들 요약집에서 5번 내용과 6번 내용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5번과 6번에 대한 내용은 불가피한 사유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의 한 문장으로서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먼저 단어를 집어드릴게요. 도시 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얘가 포인트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했으니까 그 토지가 도로인지 대지인지 지목이 정해져 있을까요? 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졌으니까 등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피한 사유로서 미등기지만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대한 내용도 포인트된 내용이 있어요. 먼저 채비지를 찾아가지고 밑줄. 그리고 그 옆에서 구획에다가 밑줄. 그리고 공고 전 양도에다가 밑줄. 이 말은 채비지를 구획 정리 전에 판단 얘기예요. 그럼 구획 정리 전에 팔았으니까 이 채비지의 지목이 도로인지 나대지인지 정해져 있을까요? 안 정해졌죠. 그러면 불가피한 사유로서 등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서 나와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출문제 보죠.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미등기 옳은 것. 문제 키 잡아냈죠. 미등기 옳은 것 1번에서 미등기 재산 양도의 경우 비과세 규정 적용할 수 있다. 틀렸죠? 비과세는 적용할 수가 없다. 2번 갑시다. 2번에서 건설업자가 공사 용역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 나왔죠. 그리고 거기 옆에서 구획, 공고 전 양도 나왔죠. 그럼 미등기다, 등기다? 등기. 미등기로 보지 아니한다. 맞죠? 답은 2번. 3번. 미등기는 기본공제 적용할 수 있다. 없죠.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미등기는 70% 세율을 고반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틀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세율이잖아요. 세율은 어디다가 볼까요? 과세 표준. 과세 표준에 곱해서 세액의 금액을 산출한다. 이런 예로서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결정세액에 더한다. 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는 요 산출세 가지고 예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런데 예정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면요. 그때는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매매해야죠. 매매에 대한 이로서 요 산출세에다가 플러스 가산세를 가산시켜요. 가산시켜가지고 이 경우에 대한 내용은 국가가 세금액을 산정하죠. 국가가 세금액을 산정하니까 국가가 세금액을 산정한다 뜻으로서 나온 단어가 뭘까요? 결정. 앞에서 배웠을 때 이 말을 배웠을 거예요. 확정이라는 말을 배웠어요. 확정이라는 말은 세금액 산정을 말합니다. 세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은 두 방법 중에 하나는 신고. 신고란 말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진 경우. 또 하나는 결정. 결정이란 말은 과세권자가 세액을 산정하여 고지서 발부된 경우에 대한 내용이 결정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 대한 내용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세무서장이 가산세를 산출세액에 더하겠죠. 더해가지고 정하니까 결정세액 그럽니다. 결정세 이렇게 나와지고요.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건축물을 신축하여 5년 내에 양도하였다. 그때 취득가를 환산가로 적용되면 세금액이 더 훨씬 적게 나오니까 세금액을 높게 내기 위해서 결정세에다가 환산가의 5%를 더한다로 되죠. 그럼 이렇게 해서 총결정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요 금액으로서 고지서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내용 봅시다. 여기서 보니까 결정세액에 더합니까? 과세 표준에다가 곱합니까? 과세 표준에 곱하는 거예요. 결정세액이 아니에요.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5번에서 미등기 자산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할 수 있다. 틀렸죠? 없죠? 그럼 거기에서 답 A에 대한 2번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항상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내용을, 이해된 내용을 가지고 답을 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가죠. 2번에서 미등기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것 돼 있죠. 적용될 수 있는 것 뭘까요? 필요 경비. 이 문제가 여러분 시험에서 7번 나왔던 겁니다. 이런 문제만 제발 나오길 비십시오. 답은 거기에서 3번 됩니다. 그리고 연간 문제 갑시다. 3번 가죠. 3번. 3번에서 법원 결정에 의해서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 그럼 여기 볼 때에 이 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법원 결정에 의해서 등기할 수 없도록 만들었죠. 그럼 불가피한 사유니까 미등기지만 미등기를 보지 아니한다로 되는 거죠. 그래서 미등기지만 미등기를 보지 아니함으로써 등기된 걸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니까 토지 건물이죠. 그럼 보유 3년 이상 되었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적용되지 아니한다 틀렸죠. 3번 틀렸고요. 4번 갑시다. 법률 규정 또는 법원 결정에 의해서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을 3년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자 보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등기할 수 없는 거죠. 불가피한 사유니까 미등기지만 미등기로 보지 아니한 자산에 해당됨으로써 등기된 걸로 봅니다. 부동산이니까 3년 보유됐음으로써 장기보유공제 적용이 되는 거죠. 아니하고 있어서 틀렸죠. 그 다음에 기본공제는 어때요? 미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된다. 거기에서 전자가 틀렸으니까 4번 틀렸네요. 이렇게 미등기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서 7가로 애정신고 갑니다. 애정신고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 할게요.